제가 알기로 10 며칠인데 혹시 방울고도 시험 날짜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학교가 지금 10월 한 10 며칠쯤 고등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좀 안 남았어. 한 50 며칠? 50? 뭐 한 4일? 5일? 남았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3단원 배우고 있잖아. 3단원 일단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실 순열과 조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제목 말고 경우의 수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경우의 수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라는 게 뭐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몇 개인지 잘 세보세요. 그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운 적이 있고, 저희가 지금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게 중학교 복습이야. 여러분들이 뭐 시행이다, 사건이다, 경우의 수다, 이런 말도 아셔야 되고, 특별히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아마 이번 숙제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결국은 마지막에 더할지, 곱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별개일 때는 좀 더할 때가 많고, 이제 뭔가 관련이 있거나, 연결되거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세트일 때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순열이란 게 이 잘 세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사람들이. 자, 이 순열은 여러분들 혹시 언제 쓰이는 도구라고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순서란 말을 기억해야 돼. 일렬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렬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즉,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오늘 배울 조합이란 거는 그거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언제 쓴다?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면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지난번 숙제를 해본 친구들이 사실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에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쓰면 되는 거지. 혹은 이제 어떤 문제들은 이제 순열과 조합을 같이 쓰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도구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유형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유형 있나요? 순열에서 아주 유명한 유형. 대표적으로? 이웃. 그래. 혹시 여러분 이웃의 전략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로 본 다음에 먼저 배열하시고 곱하기 뭐 해주라고 했지? 순서. 자기들끼리 맡기는 거 보정이란 말을 쓸까요?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웃하지 마도 전략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전략 뭐더라? 이웃집 마. 자, 나머지 먼저 배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 맞나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웃하기와는 비슷한 유형 중에 그 교대로 혹은 번갈아 세우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제한 조건이라고 해서 뭐를 시켜줘라, 맨 앞에 세워라, 그런 조건들이 나오면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했고요. 특별히 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서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열로도 풀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순열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로 푸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유형들 또 있었고, 또 기억 남는 게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소위 적어도, 그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를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앞에 그 집합 단어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 그 단어가 나오면 이제 제가 쓰는 말 중에 직접 세려면 가능은 한데 좀 셀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적어도가 나오면 기본 전략은 뭐다는데 전체에서 약간 여집합, 자 그거 바깥쪽을 빼주시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바깥쪽이 적을 거예요. 바깥쪽 빼주시면 정답이 나온다. 뭐 그런 경우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별로 전략도 암기하시고 해서 이제 척제적소에 이런 걸 쓸 수 있는지가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와도 마찬가지야. 아마 질문 바로 받을 건데 오늘 유형 문제 제가 많이 못 풀었잖아. 풀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운 몇 가지가 섞이는 문제도 있어요. 혹시 그 문제 맞춘 친구 있나? 혹시 베이셀의 그 문제 봤어요? 이웃이랑 이웃하지 말을 동시에 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보면 혹시 그 문제 보셨나요? 그럼 그 문제는 실제로 보다 이웃과 이웃하지 마의 전략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거 2개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틀린 것 중에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도와드릴까요? 네. 베이직스 145쪽 24. 자, 베이직스의 145쪽에 2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이 질문 꼭 잘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케이크와 일단은 케이크가 서로 다르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서로 다른 걸로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도 아마도 이제 이 말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거겠죠.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아마 고등부까지는 웬만하면 다른 걸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로 같은 게 나오는 게 확통 문제예요. 그때 가면 막 별게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 개, 두 개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여러분 뭐 하겠다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수열 문제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수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나와. 자, 쿠키 사이에 뭐래요?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가 들어오는 경우를 세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승민아, 이 상황 이해했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든 이해 못하라는 거야. 그럼 한번 그려볼까, 간단히? 여러분, 지금 상황,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맞나요? 그러니까 위에 일단 보시면 쿠키가 두 개 있잖아. 근데 쿠키 사이에 뭐가 들어오라고요? 케이크가 몇 개? 적어도 한 개란 말을, 그러니까 최소 한 개는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맞나요? 쿠키면 이거 저 상황 맞나? 승민 혹시 이거 맞니? 이런 거 세보라는 거야.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말고 더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상황이 있지? 쿠키 사이에 케이크 몇 개? 그러니까 두 개도 올 수 있어요. 아주 열심히 색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지. 쿠키 사이에 몇 개도. 야, 세 개 다 와도 괜찮다는 그 말인 거야.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던 그 적어도 라는 문제인데, 보통 적어도 문제는 이해를 하는 순간 셀 게 많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풀이 이거를 각각 세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지. 다 좋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셀래요? 뭐를 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성비 문제라는 거지. 이거를 직접 셀 건지. 혹시 이거 말고 한 개 남은 거 아세요? 그럼 이제 뭐 남았지? 자, 쿠키 사이에 케이크 하나, 케이크 둘, 케이크 세 개니까 한 개 남은 경우 있잖아. 승민아, 어떤 거 남았어? 쿠키 사이에 케이크가 없는 경우 하나 남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배열하는 경우가 크게 네 가지 스타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하자고? 이거를 직접 세지 말고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자? 요거 빼자는 전략 아니에요? 여기에 그 적어도라는 말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저희는 전체에서 뭐를? 요거 빼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다 합친 게 전체거든. 다 합친 게 전체인데 이거를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원래 경우의 수 문제가 어쩌면 항상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직접 세는 방식도 있어요. 많이 써. 근데 가끔은 돌아갈 때가 좋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 단어가 들어있다 보통 이렇게 풀려는 문제예요. 근데 가끔은 어려워지면 이 단어가 없는데도 이렇게 풀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을 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 자, 도와줄래요? 자, 그럼 승민아, 전체 혹시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얘 일률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이거 5팩까지죠? 그냥 배열은 팩토리로 됩니다. 빼기. 혹시 여러분들 이 상황 이해하시면 이거 뭐 관련 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게 그 너네가 배운 이웃. 사실 이게 이웃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전체에서 쿠키끼리 이웃하는 거 빼주는 거 맞나요? 그럼 승민 혹시 이웃하는 거 전략 이용해볼까? 여기 이제 뭐라고 쓸까요? 일단은 여러분 저는 좀 이게 사소할 수 있지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배운 전략을 이해하면
2 곱하기를 먼저 쓰는 게 맞아? 얘를 먼저 쓰는 게 맞아? 이거 순서대로 좀 쓸게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는 물론 순서밖에 똑같잖아.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 저희가 세운 전략 그대로 식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하는 거야. 자, 4팩. 자, 그럼 이 4팩 뜻이 뭐라고요? 요거 뭘로 볼까요 지금? 하나로 들린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뭐 해주라고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2가 아니라 얘도 엄밀히 말하면 2팩. 물론 같은 말이 2입니다. 요것도 이제 배열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배열하는 거. 그래서 빼주시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또!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27번이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장이 27번은 이거는 저희 지난번에 같이 했던 그 문제죠. 자, 이 문제 위에 읽어보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0이 안 들어있습니다. 원래 0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0 없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몇 자리 자연수? 자, 3자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3칸 만드는 겁니다. 다시 1부터 5까지 중에 쓸 건데 3자리 만들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건, 사건이 지금 뭐지? 뭐가 해요? 홀수 몇 개예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자연수 만드는 문제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와요. 뭐 홀수다, 짝수다. 밑에 문제 보시면 5의 개수다. 알 것 같아요. 해보세요. 또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2가지 풀이가 있어요. 순열로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로 푸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께 써드릴까요? 이 홀수는요, 이 자리가 홀수일 때지. 혹시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죠? 1, 3, 5, 3개. 여기 몇 개? 자, 하나 쓴 거니까 몇 개?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물어보세요. 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요, 나름 재밌다니까요. 네. 48을 왜 더하냐고요? 자, 28번에 2번 문제 맞나요? 자, 혹시 2번 문제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거든? 다들 혹시 5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1의 자리가, 아니 끝자리가 아니죠. 1의 자리라는 말도 있어요. 1의 자리가 뭐일 때요? 0 또는 5일 때니까. 그럼 내가 이 경우는요, 말했지만 그냥 크게 나누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많이 실수하는 거 하나 있다. 보여줄까? 혹시 이렇게 실수하는 거 있는지? 다시 얘 지금 몇 자리죠? 4자리니까 4칸만 볼게요. 자, 혹시 이거 이렇게 푼 친구 없냐는 거야. 자, 다시 5의 개수라면 이 자리에 0 또는 5죠. 몇 개? 이렇게라고 쓰더라고요, 많이들. 그럼 여기 몇 개예요? 자, 여기가 4개일까요? 혹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저희 자, 0이 있어요. 그치, 이 경우는요 재밌는 게 이 자리에 0 못 오는 거 알지? 그치? 자, 이게 0이라는 특히 이 숫자가 특별히 5의 배수를 건드리면 이 자리가 0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0이 못 와서, 그러니까 지금 0이라는 조건이 여기 2군데에 걸려 있잖아. 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출발을 하면 여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왜? 만약에 if 이 자리에 0을 쓰면 여기 몇 개 가능해요? 5개 다 가능해요. 근데 이 자리에 5를 쓰면요, 여기가 4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에 쓰는 전략이 크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라는 전략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이 경우는요, 한 번에 총 못 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특히 이 크게라는 전략은 불편한 조건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갑니다. 다시 크게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0인 경우랑 또는 5인 경우랑.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를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줘. 여기 몇 개 그러면? 여기? 여기? 자, 얘는 뭐 하면 돼요? 자, 한 세트는 곱하는 것도 60까지가 있다는 거야.
자, 밑으로 가볼까? 자, 여기가 5일 때 여러분들 여기 몇 개라고 했지? 네. 여기는 왜 4개예요? 0 안 되고 1부터 4까지니까 4개죠. 그 다음에 이거 또 4개인 거 아세요? 얘를 또 4개지? 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곱하면 자, 수혜가 물어본 48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 맞나요? 항상 크게 풀 때는 각각은 별개입니다. 더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첫날 필기할 때 더할 때 필기 맨 마지막에 크게 라는 뜻가 이제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더하시는 게 맞아요. 자, 또 네. 146쪽 29번. 자, 146쪽에 19번 맞나요? 29. 29번은 숙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문자를 잘 봐달라고 눈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세 문제는요, 말했지만, 이건 이제, 일단 제가 아마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남으면 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해서,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하면 했을 건데, 이게 약간, 한번 그냥 간단히 말만 할까요? 너네 혹시 사전이란 거 뭔지 아시죠? 다들 영어 사전 알죠? 네. 질문. 요즘 친구들이 영어 사전 어릴 때 혹시 책으로 찾아본 적 있는지? 근데 여러분 다들 어릴 때부터 영어 사전 그냥 뭐 이게 다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자사전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약간 그래서 약간 올드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책이 다들 책 있는 건 아세요? 사전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걸 막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그거 관련 문제예요. 그런 사전을 좀 찾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요 근래는 이게 잘 나오지도 않고 일단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뭐 요거는 기회 된다면 2학기 기말 준비할 때 한번 해보던가 할게요. 당장 급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145에 21. 자, 145에 21 좋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오늘 제가 질문 기다린 게 일단 이 문제의 질문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글쎄요 질문이 안 나왔는데 다들 이거 어떻게 잘 풀어보셨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약간 사실 제가 또 고백하자면 이게 지난 시간에 원래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근데 얘는요 또 다른 책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소개가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이제 유형이다라고 소개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이제 지금 저는 풀어대어 하시면 굉장히 그러면 좀 느낌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비슷한 친구 한 명을 이용하시면 돼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선생님들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조건 나와야겠지? 자, 그럼 선생님 사이에 학생 2명, 이 말 이해했어요? 자, 또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볼까? 다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사이에 학생 몇 명 오래요? 그럼 적당히 이런 느낌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느낌 맞나요? 선생님 사이에 학생 2명. 이렇게. 이렇게 배열되는 건 몇 가지냐? 이런 문제 맞나? 동그라? 하나 더 보여줘?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혹시 이것도 맞나요? 이런 상황이 몇 개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자, 요거 혹시 여러분들 맞은 친구 중에도 요거 혹시 필기할 친구로 요거는 따로 하나 기억할게요. 제가 보통 이 문제를요, 일명 한 덩어리 문제라고 많이 부르긴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한 덩어리 문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고요. 이름 안에 전략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 자, 이 문제의 도입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딱 2가지 예시를 들었잖아. 근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을 보신다면 그게 전략이 됩니다. 자, 공통점이 뭐다? 먼저 결국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친 요 4명 있죠. 이 4명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 맞나요? 이 4명은 어딜 가든
어떤 경우든 항상 저런 4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둘과 학생 둘 가운데 있는. 종훈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향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느껴지는 뭐 냄새나는 거 없어요? 우리 배운 것 중에 이웃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4명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웃과 유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즉 이 4명을 뭘로 보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 명입니다. 라고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아니고 몇 명이 있는 거기? 내려내면 3명으로 보여요. 3명으로. 그럼 이 3명부터 배열하자는 거예요. 자 배열하는 거니까 3팩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한 덩어리라 부른 이유가 이렇게 한 덩어리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웃 때랑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끝내면 되게 안 돼요. 또 안쪽을 막 보정을 해야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웃과 달라져요. 보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 문제가 이웃 문제였으면 안쪽을 어떻게 보정해요? 곱하기 4팩을 하죠. 여기를 다 배열을 하잖아. 근데 얘는 4팩이 맞을까? 왜 아니지? 이게 다 섞이면 안 돼요. 왜? 일단은 양 끝에 누구는 있어야 돼. 요 선생님 부분은 여기 양 끝에 항상 있어야 돼요. 즉 바뀐다고 치더라도 선생님 두 분끼리 바뀔 수 있는 거 맞나? 선생님끼리는 바뀌는 거 오케이. 근데 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바뀌는 거 몇 가지야? 2패까지 고정 들어가는 중입니다. 선생님 부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 얘기인 줄 알아? 지금 이 자리에 학생 2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식 어디에도 뭐가 없었냐면 저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지? 아직 저희가 그런 거라도 뽑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 한 게 없단 말이야. 이해돼? 사실 여러분 이거 지금 저기 누구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요것도 선생님이 바꾼 거잖아. 저희들 뭐 해줄 차례다? 지금 학생 몇 명 있었는데? 그럼 4명 중에서 뭐 해줘야 돼? 투명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배열을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또 학생끼리 바뀔 수가 있잖아. 그게 기호로 뭐예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한 친구 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혼자서 잘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렵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 뭐 하자? 전략을 세우는 거지. 얘는 좀 언뜻 보기에 이웃과 유사해 보이니까 이웃처럼 한 명으로 봐서 배열합니다. 근데 이웃과 달라진 점, 안쪽을 다 배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양 끝에 있어야 되니까 좋으나 자 먼저 2패 선생님 배열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의 뜻이 뭐라고요? 한 번 더. 학생 4명 중에서 뽑아서 거기 배열 P를 썼단 말은 배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겠지. 혹시 밑에다가 이거 추가 문제 하나 풀어보실래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자 위에랑 똑같아. 자 세팅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사이에 학생 3명 오는 거 몇 가지일까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선생님 사이에 학생 3명 오는 거 몇 가지일까요? 선생님 사이에 학생 3명 오는 거 몇 가지인지. 제가 보통 어떤 책에서는 정말 이 문제로 따로 빼가지고 한 덩어리 문제, 그러니까 한 덩어리는 제가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몇 명 오세요. 얘도 약간 유명한 유형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 때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유형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지네끼리 막 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상황 역시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3명이는 게 이런 상황이죠. 요 그림. 자 전략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 도입부 요거 몇 명으로 보라고요? 한 명으로 보고 배열하는 거 몇 가지? 2패까지 곱하기 뭐 곱해줘야 돼? 선생님끼리 바뀔 수 있어요. 다 돌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끼리만 쫙 바꿀게요. 2가지 2패까지. 그리고 뭐 해주라고? 여기 아직 아무도 안 뽑았잖아. 이제 더 줘야 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시면 요걸 잘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부터는 소위 노가다가 쉽지가 않게 되고 이런 순열과 조합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노가다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노가다도 싫다는 말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셀만하면 세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잘 전략을 세워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혹시 뭐 앞에는 뭐 질문 다 나왔나 이제? 선생님 뭐더 도와드릴 거 없어요? 또 나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데요? 하세요. 자, 13번. 여기 아까 제가 말한 이웃과 이웃하지마를 같이 섞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약간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맞은 친구들도 있고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운 전략을 같이 쓸 겁니다. 6명 세울 건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A, B는요 옆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 D는요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니까 전략을 동시에 쓸게요. 여러분들 이웃의 전략은 뭐라고 했지? 하나로 한 명 보고 배워라고 보정합니다. 이웃하지 마의 전략은 먼저 C, D를 뭐 하자고? 빼내고 나머지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 넣으시면 되는 거지. 자, 동시에 들어갈게요. 자, 먼저 C, D를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A, B를 한 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요게 지금 총 몇 명 남아있게? 3명 3명 있는 거죠. 배열하는 거 몇 가지지? 3패까지. 어쩌면 지금 이렇게 3명을 배열하는 거 3패까지고요. 그리고 자, 이웃 보정을 해야 됩니다. 얘네끼리 바뀔 수가 있잖아. 형님이랑. 몇 가지지?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이웃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들어와야 차례거든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이거 사이사이에 넣을 때 이 사이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사이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사이사이란 말은 여기 사이 맞나요? 몇 가지? 4B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걸 식으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죠, 이거?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는 싫어했다니까. 근데 그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풀고도 막 항상 자신이 없더라고. 여기가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좀 뭔가 정말로 내가 이거 맞을까? 솔직히 지금도 이 정도는 이제 나는 거의 100%인데 지금도 막 고3 애들 막 수능 문제 풀면 특히 막 수능 문제 그런 거 막 한 10줄짜리 문제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하게 해.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왜 잘 안 나오냐면 새로운 상황은 문제가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내신에는 잘 안 나와. 새로운 상황들이. 그럼 문제가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나오니까 빨리 이해해서 그림을 이해하든 빨리 이해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잘 쓸지를 하는 게 실력인데 이게 하다 보면 맛이 있다는 거야. 나름의 좀 풀이도 길지 않고. 자, 또 질문할 거 없나요? 네. 145, 18번 자, 요 18번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맞다 보니까 한 30분 됐는데 오늘 그 조합은 미리 예고한 대로 생각보다 뭐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열 쪽 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자, 이 문제 맞나? 제가 볼게요. 장미를 포함해서 5송이가 꽃에 들어있는데 3송이를 뽑아서 배열을 할 겁니다. 자, 이해할게요. 이렇게 3송이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3번이 뭐예요? 이거 제한 조건 아닌가? 장미 가운데 심으면 자, 심었습니다. 그럼 자, 혹시 도와줄래 종랑? 여기에 배열하는 건 몇 가지? 4팩이요? 여러분 4팩은요 표로 하려면 4P4잖아. 얘를 쓸 때는요 4개를 다 쓸 때예요. 얘 지금 2군데만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해요. 처음 배울 때. 이게 팩토리얼은 어쩌면 다 쓸 때 쓰는 거예요. 다 쓸 때. 전부 다 쓸 때. 근데 이 문제 지금 다 쓰는 거 맞아? 5개 중에 3개만 뽑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뽑기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4팩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팩토리얼은 이거를 다 쓸 때 쓰는 기호예요. 아시겠죠? 일단 돼요. 4P입니다. 4P가 아닙니다. 자, 죄송하지만 질문 더 있는 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도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예고한 대로 좀 질문 뭐 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 책 검사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날선율 가겠습니다. 사실 예상보다 또 좀 길어져가지고 모르겠어.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자, 페이지는 112쪽 맞나요? 지금부터 조합이란 무엇인지 지난 시간과 필기도 유사하게 하면서 대신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조합이란 무엇이냐? 얘도 일종의 이제 도구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도구다 라고 했을 겁니다. 혹시 도구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언제 쓰는 도구냐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과 유사하게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기호부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순열은요 가운데 무슨 기호 썼지? P. 그게 이제 퍼뮤테이션의 약자인데 P. 조합은 가운데 C라고 쓸 겁니다. 그럼 자 질문해 볼까? 그럼 먼저 역시나 이 자리 지난 시간에 그 자리 맞거든요. 이게 무슨 자리라고 배웠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전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걸로 전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한 번 더 필기할게요 그냥. 두 번째,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역시나 이제 뽑기, 뭔가 뽑잖아요. 근데 역시나 뽑긴 뽑는데 서로 다른 걸로 뭐 R개를 뽑는다라고 쓸까요? 뽑기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가운데 C 요것만 달라진 게 조합. 그리고 다시 지난 시간에 가운데 P 순열은요 혹시 마지막에 3번 필기 기억나시나요? 언제 쓰는 게 순열이라고? 한 번 더? 순서란 말. 순서가 중요할 때. 일렬로 배열하거나 자연수를 만들거나 순서가 중요할 때. 회장 총무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할 때. 그다음에 오늘 조합은 언제다?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기호가 조합이란 기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 숙제가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데 오늘은 대부분 문제 다 순서가 안 중요한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 경우는 마지막에 C라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역시나 순서가 안 중요한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다시 여러분 순열은요 대표 예시가 뭐가 있지? 그것도 이제 보통 일렬로 배열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배열할 때. 근데 여기는요 대표 문제가 뽑기 문제. 지금 지난번에도 뽑기 했는데요. 근데 오늘 밑에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오늘은 뽑기로 끝이 나요. 뽑는 경우가 몇 가지냐. 적으세요. 여러분 자 뽑아서 배열을 하면 순서가 중요하지. 근데 뽑기로 끝나면 순서가 중요할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수혜랑 서연을 제가 뽑았어요. 그 다음 배열까지 하면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어요. 2패까지. 근데 뽑는 건 몇 가지인 줄 알아? 여러분 제가 뽑을 때 수혜랑 서연이 뽑는 거랑 서연이랑 수혜 뽑는 거랑 달라요, 같아요. 즉 뽑기로 끝나면 순서가 안 중요해져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할 거는 특히 이 조합은요 뭔가를 뽑는다. 뽑을 때 많이 쓰는 게 이 조합이다라는 거야. 뽑을 때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 정도 필기하시고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서 105번부터 107번까지 맞나요? 자 지난번 숙제랑 비슷합니다. 구성이. 자 이 세 문제가 이제 오늘 보게 될 가장 기본적인 조합을 쓰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자 역시나 이번 문제는 기호만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계산은 소개 안 드렸습니다. 다시 조합이라는 건 어쩌면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배열하지 않고 딱 뽑기까지만 하면 조합 문제예요. 왜 뽑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뽑거나 저렇게 뽑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배열까지 해야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서연하고 105번 6명의 학생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이게 지금 뭘 준 거죠 그러면?
저게 전체, 다음 전체 준 거고 뒤에 이게 뭐 준 거야? 뽑기인데 이 문제 읽어보시면 뽑는 걸로 끝나요. 자, 지난 시간과 다르게 여기서 배열을 안 해. 그럼 자, 이럴 때는 뭐 어떤 교 쓰라고요? 좋아. C라고 쓰랍니다. C.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 안 했다. 아까 위에 3번 위에다가 이것도 뭐 그냥 상식으로 지금 C는 뭐의 약자예요? C는 여러분 이거 아는 단어일걸?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피자류잖아. 컨비네이션 피자. 컨비네이션의 약자인 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영어로 치면 조합이라는 영어인데 혹은 뭐 결합 이런 말 쓰거든요. 여기 약자 C를 딴 겁니다. 컨비네이션. 자, 읽을 때는 뭐 NCR 혹은 멋있게 읽으면 N 컨비네이션 R. 요거 4 컨비네이션 E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밑에 106번입니다. 자, 이거 혹시 승리나 그럼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요럴 때 쓰는 게 조합이다라는 얘기예요. 뽑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뽑기로 끝나면 순서가 안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107번입니다. 자, 8명 중에서 자, 이 단어 보이세요? 자, 어떤 단어? 자, 지금부터 역시나 이제 시험에 결국 같이 나올 거잖아. 이거 대표란 말 아마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죠. 이 순서가 중요하게 안 중요하게? 자, 대표는 안 중요해요. 사실 우리 반 대표로 요렇게 3명이란 말과 우리 반 대표로 요렇게 3명은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이 나와도 순서가 안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럴 때 쓰는 게 조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추가 질문 여러분들의 실력 볼까요? 이 문제를 순열처럼 바꾸려면 대표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또 뭐 할까? 총무 한 명. 이렇게 바뀌면 이게 순열 문제가 돼요. 자, 이제 비교도 해봐. 오늘 이 시간에.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이 친구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요. 그냥 혹시 이 105번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그냥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4C야. 이게 조합인데, 지금 얘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잘 봐. 그럼 너희 혹시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제가 시켜볼 게 있어요. 지금 4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얘는 뽑기 문제인데, 혹시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지난번 숙제예요. 자, 위에다가 써볼까? 자, 일렬로, 만약 이 문제가 일렬로 배열로 바뀌면, 다시, 얘 정답이 그럼 뭐죠? 아니, 뽑아서 배열까지 하면 기호로 뭐라고 써? 4P가 맞고, 이거 계산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럼 요거는요, 계산하면 뭐 나와요? 4 곱하기 3이니까 10이죠. 자, 제가 시켜볼 거는 오른쪽에다가 어쩌면 12개밖에 안 되거든요. 12개 한번 나열해 볼까? 자, 다시 제가 4명의 학생들을 편의상 대문자 A, B, C, D라 불러볼게요. 12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2개밖에 안 됩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제가 운 띄워드릴까요? 첫 번째 A, B 이런 거 있죠? 또 뭐 더 있지? 이게 자, 좀 깔끔하게 세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일렬로 배열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배열할 때는 B, A도 따로 세는 거 맞아요. A, B가 있으면 B, A도 세야 됩니다. 또 뭐 있지? C, 그 다음에 A, D, D, 그 다음에 지금 A 라인 다 끝났어요. B 라인 갈게요. B, C, C, B, 그 다음 뭐 있지? B, D, D, B, 그 다음 뭐 있냐면 CD, 그 다음 DC.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자, 이런 노가다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원한다면. 이 12개가 저 12개예요. 근데 자, 질문. 오늘 이 문제는 2명을 뽑기로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럼 혹시 뽑기로 끝나면 얘도 혹시 12개일까요? 혹은 위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까? 어디가? 자, 여러분 뽑기로 끝나면 얘랑 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제 같은 걸로 취급되십니다. 사실 뽑기에서는 택하는 경우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죠. 다시 종훈이를 뽑고 오진이를 뽑는 말과 오진이 뽑고 종훈이 뽑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배열을 하기 전이니까. 즉 오늘 조합을 해서 요 두 개를 한 개로 봐야 돼요. 한 개로. 다시 이거 두 개도 어때요? 이제 뽑기에서는 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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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총 몇 개가 정답이 돼요? 이게 실제로 6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고찰하시면 공식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위에 써있는 공식 하나 소개드려 볼게요. 이해도 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갑니다. 자, 요게 이제 조합 구하는 공식인데 위에 써있긴 해요. 자, 얘는요 방금 구한 수열에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수열을 먼저 구하시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수열이 정답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얘네끼리 바뀌는 거. 다시 이 두 명끼리 바뀌는 걸 한 개로 봐야 되는 거 맞나요? 자, 다시 얘네끼리 바뀌는 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자, 분모 자리에 제가 어쩌면 이거 설명할 때 이런 말도 해요. 어쩌면 원래 조합이란 거는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일종의 보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보정을? 그럼 적으세요. 자, 요 나누기 2패 뜻이 뭐라고요? 요 두 명 자리가 바뀌는 게 2패까지잖아. 그거를 저희가 한 개로 보겠다는 의미 나누기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에다가 얘네끼리 자리 바뀌는 걸 나눠주시면, 즉 보정하시면 이제 한 개로 보시면서 뽑기 조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밑에 문제 연습 바로 해볼까요? 그럼 자, 밑에 5C3 있잖아. 요거 한번 기호로 써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수열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야. 수열을 배웠으니까 조합은 수열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자, 얘는요 5C3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5P3에다가 건이야 나누기 얼마 하자고요? 얘 얼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3개를 택했잖아. 자, 그 경우에는 어디? 어차피 이 자리를 보시면 돼요. 요 자리만큼 나누기 얼마? 3이 아니라 뭐라고 해줘요? 자, 요 말 이해하시겠다는 거지. 즉 3팩만큼 하나로 보자라는 거예요. 쌤, 마찰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라고? 다시 이해하시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이해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3팩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에서는, 자, 다시 한번 노가다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쓴 거 지금 총 몇 개죠? 자, 일렬로 배열 문제에서는 이 6개가 다 어때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자, 배열할 때는 다 다른 거잖아. 근데 이게 뽑기 문제에서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몇 개인데? 이게 6개지만 3패까지 맞냐는 거야. 이 3개를 배열한 개수만큼 나누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6개를 한 개로 본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기가 일종의 보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열에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밑에 8C3 써있잖아. 그럼 여러분 요것도 이제 우리 시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네요. 자, 얘 현빈이랑 8C3은요 같은 말이 뭐다?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 볼게요. 위에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뭐 바로 이어서 갈게요. 그냥 자, 계산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써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메인 공식입니다. 자, NCR은요 오른쪽에 있는 수열에다가 나누기 R팩, 그러니까 요거 배열한 것만큼 한 개로 봐주겠다라는 그런 보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이 식은 뭐예요? 혹시 지난 시간에 이게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 아마 기억 잘 안 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 수열에 나오는 식이야. 얘가 사실상 뭐냐면 얘가 NPR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NPR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앞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 풀 때는 별로 이용하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배운 걸 넣어서 뭐 이렇게도 가능한데 어쨌든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뭐 딱히 몰라도 큰 지장 없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10번부터 112번까지인데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110번부터 112번까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실제로 계산까지 하는 문제예요. 순열하고 왔으니까 조금 빨리 합시다, 여러분들. 자, 순열과 똑같은데 얘는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어떤 도구라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뽑기로 끝날 때. 다음 제가 뭔가 뽑을 때는 조합을 쓰면 됩니다. 뭐 뽑는다, 뭐 조합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뽑아서 배열까지 하면 이제 순열을 써야겠죠. 그 정도는. 자, 얘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6C2. 자, 얘랑 같은 말이 예주야. 자, 한번 기호로 써볼까요? 얘 기호로 뭐라고 했지? 어? 2팩분의 6P2.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제 우리 둘 다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분해 보시면 뭐 15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뒤에는 111번입니다. 수혜랑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3팩분의 3P3. 이거 맞나요? 자, 그런데 얘도 뭐예요? 그럼 두 개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거 몇 가지 나온다고?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자, 이것도 이제 위에 보시면 또 하나의 뭐 성질처럼 써 있는데 순열과 달라진 포인트. 자, 우리 순열에서는 NPN은 1 아닙니다. 조합에서는 NCN은 항상 얼마다? 1이 나옵니다. 혹시 이게 왜 한 가지인 줄 아세요? 자, 얘 말로 해볼까? 얘 지금 총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예요? 3명. 몇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뽑기로 끝나면 다시 3명 중에 3명 뽑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해봐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순열은 3명 중에서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라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배열까지 해버리면. 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밑에 112번입니다. 자, 요거 종이나 자, 요거 기호로 뭐 쓰면 돼요? 900분의 11P9 맞나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 불편하죠, 갑자기. 아, 좀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9팩은요,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 곱하는 거고요. 11P군은 11부터 몇 개? 9개. 아, 그럼 어디까지지? 3까지. 3까지?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분이 꽤 많이 된다는 점. 약분해 볼까요? 자, 여기 위에 3부터 어디까지지? 9까지. 여기 그 3까지 이게 쭉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남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냐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여기도 그런 계산 관련 성질 몇 가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조합에서 많이 쓰는 성질 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특히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게 클 때는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자, 얘 지금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도와줄래요? 혹시 이거 계산하지 말고 이건 어때요? 자, 얘 2 곱하기 1 같은 말이 뭔지 알아? 이거 다시 못 볼 수 있지. 일단 위에 써있는 결론 한 가지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얘 혹시 11 곱하기 10은요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11P. 이거 순열로 치면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조합으로 치면 뭐죠? 이거 맞나? 자, 하나 재밌는 결론 보여드릴까요? 얘랑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론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 건데 얘는 별표 칠 만한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특히 조합에서 이런 숫자가 클 때는요
보통 G랑 똑같은 파트너 한 명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약간 언뜻 느낌 혹시 오시려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수인 줄 아세요? 여기 11시 9에서 뭐 하면 2 나오죠? 11에서 9 뺀 거 맞나요? 즉 그런 식으로 구하면 얘랑 항상 똑같다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이해해 볼까요? 적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 자, 일단 한번 써먹어 볼게요. 자, 혹시 얘랑 같은 말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얘랑 같은 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요런 성질이 하나 있다는 거야. 자, 요거랑 같은 건 이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87. 자, 얘랑 같은 게 서연아 뭘까요? 자, 81. 즉, 뭐 하시라고? 여기서 여기 뺀 거를 쓰면 얘랑 항상 같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쌤, 근데 이거 근데 왜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그래도? 자, 13시 9. 자, 승민아, 얘랑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13시 4. 네, 이렇게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에 써 있어요, 이 성질이. 그런데 간단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그럼 지금 어제는요, 이게 또 조합이라 가는 게 수열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조합이라 가능한 성질입니다. 뽑기라서. 자, 봐봐. 지금 여기 몇 명이지? 지금 10명 있어요. 자, 저보세요.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어쩌면 되게 당연히 같은 상황이야. 제가 이거 증명을 해볼 건데, 이렇게 좀 스토리로 증명해볼게요. 지금 10명 중에 여학생이 3명이잖아. 잘 봐. 자, 질문. 그럼 제가 10명 중에 여학생 3명을 뽑는다. 얘 몇 가지인데? 기호로 말하면. 이게 오늘 배운 13입니다. 이게 지금 여학생을 뽑은 거잖아. 혹시 근데 이 말 어때요?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거에 의하면 10C3이랑 같은 게 뭐라고요? 10C7이지. 이게 혹시 왜 같은 줄 아세요? 이 상황 이해하시면? 저는 방금 여학생 3명을 뽑은 거잖아. 아니 어쩌면 어떤 3명을 뽑은 거잖아. 근데 이런 말 어때? 그럼 제가 그 3명을 뽑았다는 말은 나머지 7명을 어쩌면 제가 안 뽑는 걸로 뽑은 거 맞나? 자, 이 말이 이야기 같은 말 맞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증명이 가능해요, 얘는요. 다시. 그리고 이 말 이해돼요? 제가 여기서 그래, 어떤 게임을 할 건데 당첨자가 2명이야. 2명 뽑는 거 몇 가지라고요? 10시? 이거는? 근데 당첨으로 2명 뽑혔단 말이에요. 나머지 8명은 뭔 줄 아세요? 어쩌면 걔네를 또 뽑힌 거라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당첨이 안 되는 쪽으로 뽑혔다고 이해하시면 사실 그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안에서는 결국 여러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다시 10명 중에서 8명을 뽑는 말과 10명 중에 2명 뽑는 말은요, 뽑기에서는 사실 같은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뽑는 순간 나머지 8도 뽑힌 거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말 이해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혹은 제가 방금 이 문제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 느낌의 증명도 가능합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실제로 한 개를 가지고 쭉 한번 나열해보시면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 위에 올라가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얘는 꼭 기억하실 성질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1번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얘는 필수로 암기할, 자, 방금 소개드린 이제 필수적으로 암기할 테크닉입니다. 자, 어떤 테크닉? 항상 조합에는 어떤 조합이 있으면 지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조합은요, 어떤 조합이랑 같은 수가 나는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들이 써있지만 NCR과 뭐가 똑같다고? NC, 자, 오른쪽에 여기를 외우면 되겠지. M 빼기 R,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쓰면 같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에 한 번 더 써볼까요? 보통 이걸 언제 이용한다고? 이렇게 숫자가 클 때 많이 이용합니다.
10C 9. 얘를 위에 공식을 풀면 오래 걸려요. 되게 길거든. 근데 얘랑 같은 말 뭐라고요? 17.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를 풀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뽑기라 하네, 뽑기라서. 그러니까 배열하면 당연히 달라요. 이 P는 다른데 뽑기라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가보시면 3번 먼저 할게요. 자, 이 3번이 방금 하고 왔습니다. 자, 이거 조합과 달라진 점. 뽑기에서는 자, 순열과 달라진 점. 뽑기에서는 NCN이 얼마다? 1입니다. 다시 복습. 조합에서는 NPN이 1인가요, 여러분들? 얘는 기호 하나 배웠잖아. 무슨 기호? 얘는 대빵 커요. 이거는 1이 아니라 대빵 크잖아. 자, 뽑기에서는 왜 1이라고요? 야, 다 뽑는 거면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10명 중에서 10명을 뽑겠대요. 몇 가지로? 한 개. 한 명 다 뽑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배열까지 하면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자, 얘 말로 해볼까? N명 중에서 몇 명 뽑기야? 0명 뽑기. 조합이니까 뽑기로 끝난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말이 되냐 안 돼요? 또 안 될 때는 요거 뭘까요? 또 약속. 외우세요. 약속이라고 쓰고 또 암기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2번은 뭐예요? 여기 2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1까지는 많이 쓰진 않아. 확통 때는 얘 관련 내용을 좀 배워서 많이 쓰긴 하는데 얘도 일종의 테크닉인데 필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선택이라고 쓸까요? 1번과 비교해서 2번은 뭐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한두 번 해보긴 할게요. 자, 얘는요 위에 있는 1번과 마찬가지로 NCR을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일단 한번 연습부터 한번 시켜드릴까요? 자, 혹시 여기에 공간 있나? 요거 관련 문제 몇 개 보시면 써먹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자, 보통 밑에 오른쪽 맨 밑에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런 느낌 상황. 언제? 예를 들어 5C4 53 더하기 5C4 이런 느낌의 상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지금 상황을 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약간 어떤 상황인지.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지금 숫자가 어때요? 똑같은데 오른쪽 숫자가 지금 어때? 다른데 어떻게 달라? 자, 현민아, 자, 다른데 하나 더 크죠? 요런 느낌의 상황이 있대요. 자, 요게 지금 요장입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오른쪽이 하나 차이일 때 요런 차이일 때 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거 보통 저는 외울 때 이런 말 써요. 자,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이해할 때 근데 영화관 많이 가봤잖아. 이 영화관에 약간 줄처럼 이거죠. 이 왼쪽이 5번째 줄. 여러분 그 뭔지 알죠? 첫 번째, 5번째 줄. 그럼 여기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확통에 가면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있는 내용이야. 실제로 거기에서도 줄, 칸이란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얘 지금 어쩌면 영화관에 갔는데 어떤 상황일 때 같은 줄에 앉는데 옆에 연달아 앉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자, 외우는 팁 드리겠습니다. 자, 얘랑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를 하나 키웁니다. 자, 5번째 줄 다음 줄이가 뭐지? 하나 키워요. 그리고 3, 4 중에서 둘 중에 큰 쪽을 따라가면 돼요. 6시 얼마? 4. 그러니까 요거랑 같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왠지는 일단 잠시 후에 일단은 그냥 뭐 이게 같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C2 더하기 7C3 일단 뭐 선택이긴 한데 뭐 이런 거 해보면 좋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거야. 조합에. 현빈아, 자 얘랑 같은 건 뭐라고? 70. 아, 아니라고. 73 아니잖아. 자, 한 줄 더 뒤로 가시고 8C 둘 중에 뭐? 큰 쪽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될 때까지 합니다.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서 11C7 11C8 자, 얘랑 같은 말이 승리나 뭘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자, 얘랑 같은 뭘까요? 11, 10. 자, 그럼 11이 아니라 뭐라고 쓰라고요?
하나 키우세요. 하나 키우셔야 돼요. 12, 또 발음 그랬네. 8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뭐 할까? 6C5, 6C6. 자, 이거랑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은 이런 각이, 그러니까 이런 각이 나오면 쓰면 됩니다. 근데 제 오랜 경험상 고등부에서는 이거를 딱히 몰라도 지장 없더라고요. 자, 혹시 이거 종문아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한 줄 키우고 둘 중에 큰 거 쓰면 됩니다. 선생님 이건 또 왜 되는데요? 자, 이거에 관한 설명도 사실 상황을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적으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자, 우리 지금 여기 10명 또 앉아 있으니까 한 10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뭐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C3 적으세요. 자, 얘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10C3의 뜻이 일단 뭐야?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이거 3명을 뽑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써 있는 이거 두 개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뭔지 알아? 잘 봐. 10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앞에 수혜라고 칠까요? 그 3명 안에는 수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혜가 없는 경우도 있지. 자, 무조건 둘 중 하나 맞나요? 그럼 다시 10명 중에 3명 뽑으면요, 이 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써볼까 한번? 예를 들어서 수혜가 있는 경우. 그럼 혹시 이거 지난번 숙제 같은 건데, 자, 3명을 뽑을 건데 수혜가 들어있는 경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 제한 조건, 오늘 이게 조합 버전입니다. 부피가 아니죠. 이미 한 명 들어와 있으니까 한 명 제외하고 이제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몇 명을 더? 2명을 더 추가로 뽑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게 오늘 조합 버전의 제한 조건이에요. 자, 수혜가 들어가 있는 게 9C2까지입니다. 자, 또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수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명 안에. 혹시 수혜가 없는 경우, 못 들어오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자,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수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93이에요. 그럼 자, 얘네 둘을 더한 거랑 얘랑 어때야 돼? 이게 저 식이죠? 지금 여기에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뽑기라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저처럼 말로 하시면 저게 식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다시 그럼 자, 어차피는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 혹시 이 식 봐볼까? 자, NCR, N명 중에 R명을 뽑을 겁니다. 그럼 너네 느낌에 여기 왼쪽에 얘가 뭔 줄 알아? 자, 요 N 빼기 1 전체 하면 뺀 겁니다. 오른쪽이 R 빼기 1이란 말은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들어온 상황이야,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야? 이게 방금 수혜가 들어온 상황이 이 상황이야 지금. 한 명이 이미 들어와 있고 나머지 R 빼기 1명을 더 뽑는 상황이에요. 또는 오른쪽이 이게 뭔지 아세요? 한 명 빼놓고 똑같이 R면 이거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수혜가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거 중에 설명을 다 이런 스토리로 설명드렸는데 혹은 실제로 수학적으로 위에 공식 가지고 설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네 한번 교과서에 가보시면 이거 증명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걸로 증명도 되지만 간단하게 말로 하시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요거는 필수고요. 요거는 선택이고 요거 두 개는 뭐 상식으로 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생각이 많이 많아졌는데. 자, 오른쪽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 지난번 많이 봤잖아. 그치?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113번? 114번? 반대로 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예요. 자, 113, 114. 그럼 제가 지난번에 했던 필기 안 할게요. 어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n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으로. 두 번째는 방정식을
너무 이렇게 다 풀지 말고 좀 적당한 타이밍에 그냥 이제 좀 몇 개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혹시 이거 정말 나온 치고 있어요? 얘 L 얼마지? 4인데요. 자, 어떻게 구한다? 잘 봐. 자, 얘 같은 말이 뭐냐면 자, 조합은요. 순열에다가 나누기 2팩. 자, 보정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센스 있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제 방정식을 풀겠다는 말인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거 어때요? 그럼 여기서 얘 이거잖아 지금 양쪽에 2 곱할 수 있죠. 이렇게 바꾸시면 이거 지난번 숙제 맞나요? 이 타이밍에 이제 지난번 숙제하듯이 몇 개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자, 뭔가를 곱할 건데 2개 곱할 거야. 12가 나와야 돼. 뭐죠? 4, 3. 그러니까 n자리가 얼마나 돼? 저는 이런 걸 좀 즐겨 합니다. 이 정도 귀여운 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 복잡한 식은 방정식을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같은 말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마찬가지 맞나요?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117번 문제입니다. 117, 118.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위에 설명드린 그 조합이라서 가능한 성질, 그 별표칭 성질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보시면 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조합에서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풀어보셨나요 벌써?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요거 예주야 위에 R값 얼마일까요? 그럼 이게 10인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선생님 2 아니에요? 뒤에 뭐래?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은데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매번 말하잖아. 같다는 게 그냥 단순히 같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얘랑 똑같은 파트너가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질입니다. 혹시 여기 밑에 거 위에 거랑 반대성인지 N 뭔지 아시겠어요? 자, 얘 건이야. N 얼마게? 요게 이제 11이 되면 딱 같은 그런 상황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 밑에 거 이걸 풀어보셨나요? 자, 얘 서연아 N자리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그 성질 이용할 수가 있다. 다음 장 가서 기본 문제만 하고 쉴게요. 다 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가 이 정도 적어요. 수열보다는. 자, 121번. 근데 좀 똑같잖아, 세 문제가. 네 문제가. 자, 1부터 7까지 숫자가 써있는 7장 중에서 3장을 택하는 경우. 자, 오늘 이제 숙제할 때 문제 풀 때는요, 지난 시간과 비교해 봐야 돼. 좀 다를 거야. 그리고 다른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 대표적으로 뽑기로 끝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조합을 쓰세요. 아시겠죠? 다시 1부터 7까지 써있는데 3장을 택하는 경우. 자, 얘 종훈아 기호로 말하면 얘 기호로 뭐다? 여기에 이제 딱 조합 답인 거야. 7P3 아닙니다. 7C3이고요. 계산을 하자면 3팩분의 7P3. 즉 순열에다가 나누기 3팩. 쟤네 배열한 것만큼 한 개로 봐주세요.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기 3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외우지 말고 일종의 보정입니다. 해서 혹시 계산해보시면 이거 얼마 나오세요? 얼마 나와? 요거잖아. 요거 약분되니까 35 맞나요? 확실히 순열보다 가지수가 줍니다. 당연히 줄죠. 배열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뽑기로 끝나면 당연히 개수가 적어요. 자, 122는 너무 똑같다 해보시고요. 근데 다 똑같네? 대놓고 다 택한다.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할만하다는 게 다 택한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 뽑기로 끝나는 거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잠깐 쉬어봅시다. 자, 7시 9분인데요. 저희 15분까지 쉬었다. 자, 지금 하는 게 조합입니다.